제 블로그가 한창 성장하던 통계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이 성장 그래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할 때부터 이 흐름과 이 구조를 알았다면 제가 천불되는데 2년이 걸릴 게 아니라 솔직히 한 2개월 만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상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쬐까맣게 여행 블로그도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3, 4월 블로그 알고리즘 개편이네 선거 시즌 때문이네 이유 없이 포스팅이 누락되거나 72시간이 지나야 정상 노출이 된다거나 갑자기 조회수가 떨어지는 등 정말 블로그에 피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블로그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럴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거를 추억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제 블로그가 한창 성장하던 통계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이 성장 그래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아름다운 성장 그래프가 그려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블로그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저의 경험으로 제 블로그를 분석하는 거라 모든 사람에게 이 상황이 다 맞진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제 포스팅 조회수를 싹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거라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씩 듣게 돼요. 돈이 되는 컨텐츠는 상업적 컨텐츠이고 조회수가 늘어나는 컨텐츠는 정보성 컨텐츠다. 저는 제 조회수가 늘어나는 그래프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조회수 성장의 키인 정보성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컨텐츠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보는 분야의 전문성 있는 컨텐츠. 두 번째는 검색량이 정말 아주 큰 컨텐츠. 세 번째는 시기에 딱 들어맞는 시기성 컨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전문성 있는 정보성 컨텐츠예요. 검색량이 아주 큰 키워드. 그리고 시기를 찰떡같이 잘 맞춰서 올리는 시기성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미 상위 노출을 휘어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탄탄한 편이라 초보 블로그 때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어떻게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초보 블로거가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문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제 블로그 경험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 경험상 네이버가 인식하는 블로그 전문성은 이 블로그에 이 정보에 관한 양질의 컨텐츠가 얼마나 쌓여 있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제 블로그는 지금 좀 잡부리긴 하지만 여행 관련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블로그예요. 사실 저는 기계과를 나왔고 엔지니어 생활, 연구원 생활을 8년 넘게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3D CAD 사용법, C 언어 잘하는 법, 제품 개발 프로세스 이런 거를 제 블로그에 올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네이버가 알아봐 줄까요? 제 글이 바로바로 상위 노출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제 블로그에 그런 글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 나름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 관련된 포스팅을 많이 올린 제가 발리 항공권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 저 여행 많이 하던 애가 발리 갈 건가 봐. 발리 항공권에 대해서 글 썼더라? 제 글이 나쁘지 않았지? 하고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여행 유튜버도 아니고 여행 작가도 아니고 여행사를 다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제 여행 관련 글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걸 보면서 내가 여행 관련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가, 블로그가 나를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할 때 막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한 가지 주제로 쭉 써야 된다. 전문성 있는 글을 써야 한다. 저는 이게 진짜 무조건 한 가지 주제만 막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써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는 있었지만 막 1000불, 10,000불 이런 건 되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전문성과 포스팅 주제 비율을 지켜야 할 수 있지만 저의 체감상 어떤 주제, 어떤 키워드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좋은 글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상위 노출이 되고 그 글이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조회수가 좀 잘 나오면 블로그에서는 이 분야, 이 키워드에서는 이 블로그가 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깨닫게 된 게 사실 최근인데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제 블로그의 주제는 여행이 아니라 결혼 준비였어요. 2021년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저는 결혼 관련 포스팅을 7개를 올렸어요. 그래도 나름 블로그 글을 거의 처음 쓴 거였는데 이 결혼 포스팅 중에서 조회수가 4천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쭉쭉 올리고 나서는 사실 결혼 준비 관련 포스팅을 안 썼어요. 그냥 내 경험 올리면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 관련 포스팅을 안 쓰다가 작년에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누나 입장에서 결혼 관련 포스팅을 썼는데 예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에 혹시 하고 결혼 준비 순서 관련 포스팅을 올렸는데 결혼 준비 순서 체크리스트 스마트 블럭을 잡았죠. 저는 결혼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혼 관련 포스팅을 조금씩 쌓아 넣고 그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인식될 만큼 상위 노출 이력이 있었고 조회수가 좀 잘 나와주면서 이 사람이 쓰는 결혼 관련 포스팅은 꽤 쓸만하구나 라는 인지도를 가지게 된 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할 때부터 이 흐름, 이 구조를 알았다면 제가 천불되는데 2년이 걸릴 게 아니라 2개월 만에도 가능했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쉽다. 이렇게 전문성을 빌드업해서 쌓아나가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언제 걸리지? 이게 언제 뭐가 터질까? 하는 걸 조마조마해가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내 전문성을 기획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내 기회를 잡아올 수 있겠죠.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의 결과를 말해줄 때는 역시 조회수죠. 제 블로그 월 조회수가 어떻게 상승해 나갔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아름답죠? 쭉쭉쭉 우상향하는 그래프. 사실 이 그래프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던 달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예요. 그래프의 곡선은 다른 곳보다 살짝 완만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 동안은 제가 기획해서 컨텐츠를 발행했던 시기이고 그게 결과물로 나타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기간이었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 제가 갈 국내 여행 2군데, 해외여행 1군데, 해외 출장 1군데를 어떤 포스팅을 쓸지 기획해서 다녀왔어요. 보시면 1박 2일 천안 여행에 이런 포스팅을 써야겠다. 자세히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해야지 정도만 잡았었죠. 마찬가지로 가평도 1박 2일이었는데 뭐 먹을지 어떤 주제 쓸지 정도만 리스트업을 해둔 거였어요. 그래도 미리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생각하고 어떤 키워드를 제목으로 삼으면 내 글이 상위 노출될 수 있을지를 미리 검토도 하고 거기 갔을 때 이런 사진 찍어야겠다, 저런 사진 찍어야겠다 하는 것도 미리 생각하니까 필요한 사진도 미리 찍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블로그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좋은 정보가 들어가게 쓸 수 있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볍게 국내 여행을 기획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해외도 한번 뭘 쓸 수 있을지 정리를 해보자. 1박 2일 가평여행도 포스팅이 7개가 나오는데 3박 4일 해외여행은 몇 개나 나오는지 보자. 제가 연말 대만 여행을 갈 때 38개의 포스팅을 기획을 했고 실제로는 한 30개인가 31개 정도를 썼을 거예요.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저의 여행 후기에 가까웠지만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보성 컨텐츠가 많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순서를 정할 때도 사람들이 보통 여행은 정보를 먼저 찾아볼 거니까 정보성 컨텐츠를 먼저 쓰고 여행 후기를 쓰면 약간 이렇게 넘어오면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 볼 만한 정보성 포스팅을 먼저 올려서 상위 노출도 되고 조회수도 많이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행 후기를 올렸더니 이것들도 함께 상위 노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 대만 여행 포스팅은 꽤 조회수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성 포스팅과 여행 후기들을 제가 기획한 순서에 맞게 올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박 4일 여행 일정 경비, 3박 4일 대만 여행 현금 꿀팁 그런 부분에서도 상위 노출이 되면서 저의 전문성이 한 번 더 빌드업이 되게 됐습니다. 여행 블로그 쓰면서 막 3박 4일 일정, 5박 6일 일정 이런 건 누가 어떻게 상위 노출되는 거지? 인플루언서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보성 포스팅과 여행 후기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빌드업이 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포스팅에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경험을 했고요. 이런 걸 보시고 나면 여행이니까 가능하지.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기획해서 쓸만한 게 있나? 그리고 막 아무거나 다 상위 노출은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삿짐 센터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 이삿짐 쌀 때 주의해야 될 점, 사다리차 이사와 엘리베이터 이사의 장단점, 이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입주 청소 업체 고르는 방법, 입주 청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25평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데 드는 비용,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사할 때 버리고 가면 좋을 것들, 이사 가기 전에 살던 곳에서 남은 종량제 봉투 처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정보성 글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 걸 쭉쭉쭉쭉 적어놨다가 제 이 영상을 보면서 검색량을 확인해보고 스마트 블럭, 연관 검색어 같은 것들을 확인해보면서 키워드 분석을 해서 타이틀 잡으시고 그에 맞는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사를 내 블로그의 메인 주제로 할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업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명확한 목적과 타겟이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저같이 평범하고 그냥 세상만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블로그를 2년을 하더라도 사실 뾰족한 주제가 잘 잡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 컨텐츠를 써보면서 전문성을 빌드업하고 내가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써보면서 쓸 수 있는 글의 종류를 늘리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 제 영상에서 제가 쿠팡 물티슈 추천을 주제로 글을 쓴 다음에 상위 노출된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 포스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그 제품을 정말 잘 쓰고 있어서 리뷰성으로 쓰기도 했지만 제가 예전에 쿠팡 선물 포장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상위 노출이 된 적이 있어서 아마 쿠팡 키워드와 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 글이 상위 노출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예전에 제가 쿠팡 관련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블로그에서는 제가 쿠팡 관련 키워드로 조금이나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최근에 썼던 쿠팡 물티슈 추천 포스팅을 상위 노출 시켜주는데 점수를 요만큼이나마 더 얹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처럼 여기저기 막 헤매지 않고 처음부터 딱 기획해서 제대로 전문성을 빌드업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천불 만불 달성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상위 노출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론 글 하나로 잘 된 분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많이 해보시면서 내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글, 내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주제를 찾으면서 분야를 잡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면 블로그는 진짜 장기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오늘은 저에게 블로그 권태기가 살짝 온 김에 제 블로그를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렸어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블로그 조회수에 정체기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4월 말 발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블로그 포스팅 거리를 미리 기획을 좀 해뒀는데 저에게 살짝 온 블로그 권태기가 제가 준비한 발리 포스팅 조회수가 달달하게 잘 나와주면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발리 여행은 제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블로그 라이프 되세요.